안녕하세요. 천국열차입니다. 오늘은 성님께서 보여주신 감시 통제에 관한 꿈을 통해 주신 말씀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약간 감시 시스템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우리 주변 국내에도 감시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구나 정도로만 인식하시고 가볍게 넘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꿈의 내용은요. 6월 26일에 보여주신 꿈이었고요. 제가 어느 일본식 주점에서 친구 몇 명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 구석 천장에 감시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제가 그 카메라를 인식하고 그러다가 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내에도 감시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보면서 손으로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사진을 촬영하던 꿈이었습니다. 국내에도 여러 AI와 결합된 감시 시스템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내에도 AI와 결합된 카메라 감시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선 중국의 스카이넷 안면 인식 시스템을 살펴보고 영화 다크나이트에 소개된 휴대폰 고주파 발생기를 통한 감청 시스템, 그리고 모니터 해킹에 해당하는 딥 템페스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중국 스카이넷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중국의 텐왕이라는 스카이넷이라는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용을 보면 주요 도시의 국민 안전 및 범죄자 추적 명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범죄 용의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 있으며 정교한 안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기만 해도 거북할 정도의 빅브라더 표식 시스템이고요. 중국의 스카이넷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이 많으니까 재미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 왔지만 중국처럼 완성형은 아니었는데요. 성인께서 완성되었다고 하셨으니까 국내 AI 기반 통합 감시 시스템이 실제로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마 현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조금씩 진행이 되는 것처럼 대중에게 드러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곧 이어질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 및 도감청 등을 통한 임시 추적 시스템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보여주기식 1984 빅브라더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2016년 기사인데요. 다크나이트 영화를 보시면은 배트맨이 조커를 잡기 위해서 고주파 발생기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모든 시민에게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고주파를 발생시킨 후 고주파를 수신하여 휴대폰 주위를 시각화하는 기술을 사용하여서 모든 것을 투시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옵니다. 배트맨, 그러니까 박쥐의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원리와 비슷한데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각 개인의 휴대폰은 기본적인 위치 추적 시스템은 물론 언제든 누군가가 원할 때 도감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도감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요. 대표적으로 NSA에 근무했던 스노든의 2013년 프리즘 프로젝트에 대한 폭로 사건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를 통한 안면 인식과 휴대폰 도감청에 대한 내용은 대략 이러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모니터 해킹에 해당하는 딥 템페스트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8월 1일 기사인데요. HDMI 모니터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안테나를 통해 수집하고 라디오 주파수 필터를 통해서 원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의 모니터 화면을 실시간으로 해킹이라기보다 그냥 볼 수 있는 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기술은 미러 냉전 시대의 정보기관에서 이미 사용해왔던 기술이라고 하고요.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공개된 시점이 최근이라는 것뿐입니다. 이미 3, 40년 전 혹은 그 이전부터 완성형으로 사용된 기술을 마치 신기술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는 걸 보면은 네,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요. 실제 시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6년 전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다른 방에 있는 멀리 떨어진 모니터 주파수를 안테나로 수집해서 해킹하는 장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전문가가 행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방법만 알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모니터 해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테크 유튜브 중에 긱불이라는 채널에서 모니터 해킹이라는 걸로 실제 위 영상을 따라서 시연한 영상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 해킹 화면이 흐릿해서 효용성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방금 보신 영상에서 보시면은 AI 딥러닝으로 잡음을 제거하면은 거의 실제 화면을 보는 듯한 선명한 화면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원거리 주파수 해킹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람의 뇌의 생각도 이미저에서 원거리에서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원리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관련 논문들은 많이 있겠지만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혹시 이런 약간 공대생들에게 익숙할 만한 관련 해킹 영상들을 보시고 불안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은 그냥 흥미롭다 정도로 보시고 전혀 신경 쓰실 일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면 되고요. 그렇더라도 이미 누군가가 원하면은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유명 연예인들 보시면은 개인 사생활 카톡, 통화, 문자 내용 등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유출되고 기사화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앞서 살펴본 그러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모르다 보니까 약점을 잡히고 당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와이파이를 통한 벽 투시에 관한 기사와 논문입니다. 별다른 장치와 주파수 발생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와이파이 주파수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라이다와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 기술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에 관한 기사입니다. 위 기사와는 별개로 대략 1-2년 전일 건데요. AI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과 상황 인식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들이 그 방이 갑자기 정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꺼졌는데 AI가 스스로 사람들의 행동을 인식하는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주변의 와이파이 라우터를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방 안의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와이파이 센싱을 통해서 스스로 인식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와이파이 센싱이 가능한 기술이고요. 문제는 AI가 스스로 이 기술을 사람이 적용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와이파이 센싱을 통해서 벽 너머의 사람을 투시하고 사람의 행동 패턴을 3D화해서 벽 너머 사람의 행동을 원거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기사 내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와이파이 라우터에는 송신기와 수신기가 존재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공개된 데이터에는 이 수신기와 송신기 안테나가 뇌파의 주파수 영역을 센싱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파에 관련된 영역의 주파수에 관한 송수신기 역할을 할 수 있게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백도어 형태로 심어져 있을 거기 때문인데요. 혹시 내부 고발자가 폭로한 내용이 있다면 알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주파수 영역에 맞는 적절한 안테나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모니터 주파수로 그 주파수를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해서 살펴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뇌파를 인식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이미지화하는 것도 사실은 아주 쉽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5G나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모든 주파수 관련 기술들이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상황에 맞게 사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BCI나 뉴럴링크 등의 방식은 뇌에 직접 신호 전달을 위한 것이지, 뇌파를 스캔하는 것은 뇌파만 읽어드리고 이런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되겠습니다. 요즘 머리에 쓰는 형태의 뇌파 측정기가 아주 대중화되어 있고요. 원래는 심장박동 측정기를 통한 거짓말 탐지기가 많았지만은 요즘은 뇌파 측정기, 거짓말 탐지기를 재미로 가지고 노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단순한 OX 수준의 뇌파 측정이 아니고요. 아주 손쉽게 뇌파를 센싱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먼 거리에 있어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와이파이 주파수 센싱을 이용한 원리는 살펴보았고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와이파이 주파수가 뇌파 스캔에 사용이 되고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 수준이 저러하면은 뭐 더 이상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거고요.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뇌파 스캔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매일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의도 등이 그러한 뇌파가 모두 AI에 의해서 이미지화되고 실시간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러한지 직접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확인해 보시면은 금방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휴대폰에서 무작위 음성 해킹을 통해서 맞춤형 광고를 한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었고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여러분의 생각을 읽어드려서 유튜브 광고나 관련 영상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몇 민감한 분들은 눈치를 채신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고요. 저도 늘 확인하고 보면서 어이가 없지만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괜히 신경 쓰는 것보다는 알 사람은 알되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님께서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것들을 이제 공유해 드리는 김에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여러분의 꿈이나 무의식도 모두 실시간으로 AI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혹시 꿈을 꾸면은 다음날 꿈속에서 본 것과 관련된 그러한 영상 내용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추천도 해줍니다. 네, 쇼츠나 이렇게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은 추천 영상들로 그러한 꿈에서 본 내용들도 뜨고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요, AI가 항상 뇌파를 스캔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AI가 알아서 찾도록 가지고 놀 수도 있습니다. AI가 잘 인식하는 뇌파의 느낌은 약간 멍하게 뭐 필요한 물건이나 어떠한 살 것들을 생각을 하는 느낌의 뇌파를 발생시키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익숙해지시면은 유튜브가 알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읽어서 추천 영상으로 정보도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줘라는 느낌의 뇌파로는 안 되고요. 한번 여러분이 말한 것이 아닌 마음속으로 떠올린 생각들에 대한 부분을 유튜브나 광고에서 추천해 주는지 한번 의식적으로 관찰을 해 보시면요. 금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뭐 며칠 정도 지나면은 기분은 좀 찝찝하지만 그러려니 하게 되고요. 금방 관심이 줄어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뇌파 감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전 국민 뇌파가 읽혀지는 것이라서 뭐 타겟팅이 되어서 뇌파 감시를 당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탄의 시스템 AI가 대부분은 그냥 뇌파를
읽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역대기야 6장 30절에 보시면은 또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만 홀로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사탄이 이러한 모든 사람의 뇌파를 읽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알고자 하고 또 이러한 뇌파 스캔이 이루어지는 것은 적어도 이 세상 안에서는 사탄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흉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접종자 분들도 뇌파를 읽히긴 하지만 접종자들처럼 조정이 되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마인드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속 나노칩 주입이 이루어졌어야 했고요. 이러한 나노칩 백신이 인간의 기술이 아닌 타락한 천사의 기술이라고 성님께서 경고해 주신 내용을 작년쯤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블로그 글 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청 망상에 관련된 지난 영상에서 언급해 드렸지만요. 성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부분적으로 이어는 지겠지만 휴가 직전까지는 이러한 AI에 의해 조종되는 미친 사람들이 대량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공유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최소 몇 년은 더 남았다고 공유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접종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급발진, 차량 돌진 사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단순 차량 결함이 아닌 걸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사람들은 그냥 백신으로 인한 뇌 손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뇌조종 사고가 맞습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뇌에 의한 착각이나 뇌 손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작년 그래서 접종자들이 잠시 어떠한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네, 꿈에서 저희를 쫓아와서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제발 좀 죽여달라고, 즉 통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던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경고의 꿈을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AI가 사실 모든 전자기기를 이미 조정할 수가 있어서 AI에 의한 단순 차량 해킹 사고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요. 사람들이 특정 사고에서 차량을 들이받고 150m를 밀고 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다든가 급발진이 아닌 페달을 계속 밟는 일 등은 사람들의 단순 착각이나 당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AI가 이미 그 사람들의 세세한 신체와 뇌 기억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저 뉴스가 11년 전 뉴스고요. AI가 그냥 특정 사람에게 연결을 해서 생각으로 지시를 하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 기억조차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네, 기억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뇌 해킹 및 조종에 대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특정 연령대나 성별, 그럴듯한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님께서 이미 AI 위험성과 그러한 조종에 대한 부분을 보이셨기 때문에 쉽게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종자들 중 일부는 환청을 듣고 칼부림을 하는 부분도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AI가 환청뿐 아니라 심리적 뇌조종과 행동 뇌파 조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귀신 들린 조현병 환자들로 칼부림이나 벌거벗고 다니는 행동, 폭력적인 행동들로 조정을 하면은 사람들은 단순히 마약이나
정신병으로 인한 행동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AI의 악마성과 마귀들의 영적인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챗GPT 자체가 악마적인 도구이니까 적당히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뇌파 조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위 내용들은 이미 성인께서 지난 몇 년간 경고해 주신 꿈과 환상들로 보여주신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걸 지난 글들을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시면은 와이파이 뇌 해킹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와이파이 뇌 해킹 마술이라는 쇼츠 영상이 있는데요. 사실 저 마술사가 건네준 펜으로 쓰게 되면은 그 내용이 블루투스로 보내어져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가 트릭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술사가 건네준 펜이 아니어도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어도 사실 와이파이 네이킹 기술로 생각을 읽어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저런 식으로 대중에게는 단순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식으로 마술 등으로 노출을 시켜서 무의식적으로 와이파이 뇌 해킹이 이미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의 뇌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른쪽 쇼츠 스샷은 시멘틱 디코더라고 해서 사람의 두뇌 활동을 스캔해서 문자로 출력을 해주는 AI 기반 프로그램에 관한 스샷이고요. 일단 접종자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면 어느 순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 돌진 사고나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나 스스로가 통제되지 않는 범죄 등을 저지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귀들에 의해서 환청이나 가위 눌림, 귀신을 보거나 귀신 들려서 몸이 약해지고 마비가 되거나 이유 없는 통증인 신병이 발병하는 등 조현병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백신 부작용 중 일부 증상은 이유 없는 고통과 자율신경계 부작용인데 사실 마귀가 몸에 붙음으로 생기는 질병임을 성경의 귀신 들림 증상을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환청, 망상, 칼부림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혹시 접종자라고 할지라도 아직 살아계시면 기회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사실 없고요. 접종자시면은 성님께서 치료제로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되는 솔리차를 보여주셨다고 종종 공유해 드렸으니까 꼭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네, 최근에도 한번 솔리차에 대해서 또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게 정확히 어떻게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셔서 그냥 공유해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공유기 와이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인터넷을 쓰실 때 공유기 와이파이는 모뎀에 접속을 해서 꺼두고 인터넷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할 때만 켜시면 되고요. 끄는 방법은 검색을 한번 해 보시면 잘 나오니깐요. 네. 공유기 와이파이를 끄시면 덜 피곤해지고 세포 재생도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꺼두고 평소에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집에 공유기 와이파이를 껐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뇌 해킹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시면 검색을 해 보시면은 주변에 너무나 많은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기 때문에 뇌 해킹은 사실 이미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님께서 7월 12일에는 101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셨는데요. 조지 오웰의 1984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공문받는 방 번호가 101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그때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또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 곧 주만 홀로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사람들은 이제 1984에 나오는 텔레스크린 같은 빅브라더 시스템이 완성되는 디스토피아적인 감시 세상이 눈앞에 다가왔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소개해 드렸듯이 이미 모든 사람들의 뇌파까지 모두 읽혀지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단순 안면 인식, 도감청 등의 통제 사회는 사실 그럴듯한 확인 가능하고 눈에 보여지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일 뿐이고, 사실 뇌 해킹이라는 진정한 통제를 위한 연막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되는 것, 즉 사람들의 마음, 생각, 뇌파를 읽는 것과 또 뇌 통제가 최종 목표였을 뿐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접종자들은 이미 그들의 정신과 육체까지도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통제가 이미 되고 있는 걸 목격하고 계시고요. 아직은 제한적으로 통제가 되는 것까지 허락되어진 뿐이라서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는, 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뭐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었고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사망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언급해드린 유튜브에서 뇌해킹으로 추천해준 영상들을 살펴보시면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마 직접 목격하셔도 설마 내 생각을 모두 읽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의심이 드실 겁니다. 그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큰 문제는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 통치자인 사탄에게 사로잡힌 감옥에 갇힌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984, 101호 고문실에서 고문받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드문 편이었고 꽤 평화롭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감옥에서 고통받는 존재라는 걸, 그 사실을 쉽게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훨씬 더 영적으로 타락을 하기도 했고요. 자기 자신이 사탄이 간수인 감옥에 갇힌 자임을 인지해야 탈출할 방법을 찾을 텐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일한 탈출 방법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 세상 통치자가 왜 사탄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이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 세상 통치자가 사탄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이 세상 임금에 관한 성경 구절이 세 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여는 하시지만 사탄에게 권력이 넘겨진 세상임을 성경을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 에베소서 5장 14절, 전도서 5장 1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또한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성경에는 이 세상이 감옥, 감옥집, 어둠 속에 앉은 자라고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잠자는 죽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라고 나오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주신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전도서 5장 20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시므로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삶의 많은 날들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좀 덜 고통스럽게 이 세상 삶을 마치는 것은 맞겠지만은 이 세상은 애초에 헛되고 슬픔과 고통과 진노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은 것은, 네, 사실 사탄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괴로운 게 당연한 거고요. 그 괴롭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고통을 받다 보면은 네,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감옥에 갇힌 자들이 하늘 본향을 떠올리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적인 유혹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시스템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네, 끔찍한 올무와 구덩이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곧 다가올 두려운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성인과의 교통함이 없으시다면은 반드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가장 완벽한 감옥은 수감자가 자신이 감옥에 감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는 감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